네, 지난 5일이었죠. 정의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위촉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을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선집중 출신 비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시선집중이 배출한 위원장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잘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분량도 좀 많이 주셔야 되고. 예. 요즘 이렇게 영업 멘트를 하시는 출연자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고충이 많습니다. 네. 네. 어제 전국위에서 인준을 받으셨으니까 비대위원장 2일차가 되는 겁니까? 오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국민들 여러분들께는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공식 취임 기자회견을 할 건데 네. 그 전에 시선집중에 먼저 신고하러 왔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에 일단 그 당면 목표, 제1의 목표는 뭡니까?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선거연합 정당을 추진해서 성공시키는데 비대위의 1차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전권을 가진 비대위와 예. 권한 없다고 욕먹는 혁신위 사이의 중간 모델이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거연합정당을 구축하는 게 제1의 어떤 그 미션. 목표가 된다. 네. 그러면 선거 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쭉 가는 겁니까? 선거연합정당이 되면 이제 외부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공동 지도부를 그때 또 형성할 만든다. 테니까 예. 그렇게 돼서 저는 뭐 약간의 요즘 제가 야구 비유를 많이 쓰는데 추격조 내지 중간개투 느낌이죠. 네. 그런 겁니까? 네. 예. 그러면 선거연합정당 논의, 네. 움직임 이런 것도 이미 개시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도 이제 뭐 녹색당이라던가 이제 뭐 외부 일부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정당 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과는 좀 교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외부의 여러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좀 돌아다닐 예정입니다. 네. 근데 왜 선거연합정당이에요? 그냥 차제에 그냥 합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생활동반자법이나 시민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좀 살아보고. 네. 그러면 비화자면 일단 동거가 되는 겁니까? 네, 뭐 약간 그렇게 되는 건데 유럽에서는 사실 뭐 영국, 프랑스 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유럽식 모델을 이제 좀 더 선진화하는 거에 뭐 한번 장을 열어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이제 다시 또 일단 좀 흩어지는 걸로. 아니 이제 그 과정에서 예. 또 시너지가 나고 예. 케미가 좋으면 예. 사람 일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합이 너무 잘 맞으면 그냥 차제에 그냥 뭐 저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혼인 신고까지 하자. 다만 이제 뭐 이혼 소송을 한 해 만에 이런 거 없이 일단 뭐 간다고 하면 잡지 않는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 연합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니까 정의당 입장에. 정의당도 이제 진보 정당 역사를 놓고 보면 20년 그 중에서도 지금 뭐 원내 의석수 기준으로는 대표 진보 정당이잖아요. 네. 기득권화된 거 아니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비난 뭐 그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내려놓냐? 네. 우리나라는 봉쇄 조항이 3%가 있는데 그럼 3% 봉쇄 조항을 돌파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비례 1, 2번이라도 내놓겠다. 외부 분들에게 정의당에서 활동하지 않았던 분들에게 내놓겠다. 다른 정치 세력으로. 그런데 그것이 셀럽으로서 전략 공천하듯이 1번, 2번을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정치 세력으로 계셨던 분들과 연대해서 그분들에게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편으로는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탈의 지금 조짐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유호정, 장혜영 의원 등이 추진하는 세 번째 권력. 오히려 이쪽 같은 경우는 제3지대 신당이 합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면 연합을 추진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탈이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막을 방법은 없는 아니요. 겁니까? 생각의 다양성을 막을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정의당 안에서 그 작은 동네에서 지지고 볶고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정치적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분들이 메시지가 다 다르고 뭐 박원석 전 의원도 좀 다르고 뭐 유호정 의원도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대대적인 당내 어떤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당원들을 상대로 물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리더들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어 왔다. 근데 진위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에게 좀 묻고요. 당원분들이 한 30% 이상은 좀 참여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 그거에 조금 차라리 구속당하겠다 저는 네. 그런 공론화 방식을 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네. 박원석 전 의원이 포장지만 바꾼 기만이라고까지 평가를 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가 잘 안 되면 메뉴판이라도 바꿔야 된다라는 게 뭐 상가의 격언인데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백약이 무효다. 그럼 백약을 써야죠. 백약이 무효면 써봤자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약을 무조건 n분의 1로 쓰면 문제고 네. 결국은 그 중증적인 복합 처방전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뭐가 제일 많이 부족한지를 당원들한테 묻고 그에 따라서 국민들 앞에 다시 한번 판단받는 그런 총선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선거 연합정당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지난 그 21대 총선 때 그때 선거법이 바뀌고 하면서 네. 사실은 이때 정의당이 주축이 돼서 지금 개념으로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사실 제대로 되지를 못했고 네. 그때 한쪽에서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쪽에서 흘러나왔던 얘기는 정의당이 갑질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돌아와서 일단 거기서부터 다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저를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뭐 당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전혀 그건 잘 모르지만 2020년 총선의 과정에서 뭐 말하자면 정의당이 피해자라고 보시는 국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결과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정을 갖고 과정도 사실은 피해자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으니까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위성정당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이제 정의당의 행보 이것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녹색당이나 그 미래당 쪽에 적극적으로 선거연합을 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께서 따로 하나 이제 텐트를 지어가지고 민주당이랑 따로 교섭하다가 잘 안 됐던 그건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안 됐는데 이번에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는 그때도 대국민적으로 공개적이진 않았지만 네. 물밑 작업은 있었던 걸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기억이 조금 나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솔직하게 국민들 앞에 이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걸 진정성을 최소한 보이려면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정의당 한두 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럼 그 1, 2번을 가진 게 저희의 유일한 기득권이라면 그걸 내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어쨌든 최소한의 진정성은 있나 보다. 최소한의 자기 성찰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은 근본적인 문제는 진보 정치의 위기잖아요. 네.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정의당 혁신위원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때 혁신안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혁신안도 제대로 실천이 됐는데 또다시 위기에 빠진 건지 아니면 그때 혁신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20세기 유럽의 3인주의 정당을 패스트 팔로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더 이상 따라갈 게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민주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빠르게 패스트 팔로우로 다 수용해서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진보정당이 외쳤던 이념과 정책 노선이 상당히 부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정체성이나 아젠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국민들이 필요한 얘기를 언어화하고 법률로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저희가 잘 못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비전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10% 지지율 가까이 받았는데 6석을 받는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10% 받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조 속에서는 사실은 또 요령 부득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선거연합정당을 구축을 한다고 쳐요. 네. 자, 그러면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비례 1번이나 2번이나 앞순위를 정의당 외의 정당이나 인물한테 양보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얘기까지 진행이 된 게 있습니까? 아, 구체적으로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는 어떤 거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확보할 의석수가 몇 석 정도 될 거다라는 사실 전망 속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거든요. 아니 저희가 어제 비대위원회 인주대 받았기 때문에 네. 비대위원회 회의는 아직 열린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뭐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비대위원 수락하신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얼굴도 아직 못 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종대 의원도 비대위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저의 확고 부동한 의사는 네. 1번, 2번은 외부에게 무조건 내주겠다라는 것인데 2번까지? 네. 1번, 2번은 무조건 내드리겠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추이는 당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거는 필요하지만 그렇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위원장으로서? 네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인위적 세대 교체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인위적 세대 교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정의당의 책임을 네. 뭔가 선배 정치인들만의 것으로 하니까 후배 세대들 길을 빨리 터줘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평론가로 활동할 때도 네. 세대 교체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송혜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영원한 현역이었거든요. 그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세대 교체해야 된다라는 거는 적어도 애국 보수 친미 분들은 동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코빈, 샌더스 다 나이가 많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건 어떤 특정 나이 이하의 그 중간 허리층 40대 정치인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돋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좀 보이고 저희는 그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빨리 방출하고 리빌딩 할 때가 아니라 더 그냥 많이 모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대 교체한다는 거는 되게 우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되게 절절하게 들리네요. 네, 진심을 얘기 담아 말씀.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지금 거대 양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른바 불출마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험지 출마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험지 출마예요. 어디가 꽃 지역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지역구를 떠나서 다른 데를 도전하는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을 했던 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의원을 했던 분이 예를 들면 녹색당에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고향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논의를 해야겠죠. 당내 경선은 다 보장을 해야 되니까 인위적인 컷오프 이게 지금 양당에서 제일 반발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특정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가 이러면 당연히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자원을 모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지금 컷오프 운운할 때는 아니다. 지금 그럼 정신 못 차렸다라고 저는 국민들이 꾸짖을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프로 스포츠 구단이 자꾸 떠올라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